그제 지난 한 며칠 동안 우리가 다 존경하는 이만석 전 의장님이 갑자기 사견을 하셨어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정말 창졸간에 가지 괜찮을 거 아니에요. 저만이 아니고 우리 아마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비통해하지 않나 싶기도 이번에 국회장을 하기로 하고 의장에 대한 국회장은 그것도 지금 만들었어. 김준호님도 만들어 가자고 그랬고요. 의장을 하지 않은 우리 일반 의원님들도 가족이 원하면 국회장을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경우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이번에 그랬죠. 세정년에 가슴 아픈 일이 있어서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은 발전하려고 그러면 아픔을 겪고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기들 잊지 말고 오늘 원래 이런 회동 적이 없으시다고. 지금 제가 대강 따지고 48시간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 저녁까지는 좀 지방에 가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양당의 원내대표께서 오늘 11시쯤에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서 원내대표께서도 그런 일을 불러주면 오겠다고 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줘야 되는데 죄송하고요. 지금 경제 관련 법안이나 지금 테러 방지법이나 방위법이나 이런 등등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법들이 제가 봐서는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노동법을 포함해서 상당히 근접한 것 같은데 오늘 가능하면 지도부가 좀 논의를 해서 결정을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삼자위 보고를 들었는데 제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위원회가 됐는데 그게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국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우리가 아무래도 정당 정치를 하는데 한 정당이 지금 안에 아주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자연히 어려우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양당의 당대표 원내대표가 잘 의견을 좀 수렴해 주셔서 이번 임시국회 해넘기지 않고 그런 점들도 다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의장으로서 바람이고요. 또 구획정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최소한 확실히 좀 되기를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11월 13일 날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여기 15일까지는 그나마 되기를 희망을 했는데 오늘 본회의도 이렇게 연장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정계 특위가 연장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와서 이것이 입법 비상사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의장으로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안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담화를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것도 가능하면 이것은 여야가 합의해서 하는 게 제일 이상적이기 때문에 오늘 이 문을 걸어 잠그어서라도 교황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오늘 좀 여러 가지 다 결판을 좀 봤으면 싶은 게 의장으로 제가 소중한 심정이 오늘 언론인들에게 꼭 공개적으로 하시는 말씀 열심히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논의에 들어갔으면 싶습니다. 우리 김 대표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방금 의장님께서 중국의 혁신이나 입법 문제가 지금 제대로 지적되지 않는 그 이유 가운데 우리 당의 어떤 정편 그런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가
당내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당 자금 때문에 우리가 선거구 특정론이라든지 다른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협의들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않거나 피하거나 뭐 이런저런 오해하지 마세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선거구 획정 문제는 의장님께서도 중간에 한번 이런 중재 자리가 한번 마련해 보셔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당으로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 당이 어찌해오던 여러 가지 원칙들을 좀 내려놓으면서 어쨌든 좀 타결을 보려고 노력을 한 데 비해서 지금 새누리당은 처음의 입장에서 지금 한 걸음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고 그것이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되고 있는 이유거든요. 의원께서는 그런 부분은 조금 뭐 중재력이랄까 뭐 이런 걸 좀 발휘해서 타결되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 이렇게 원만하게 잘 처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실래요? 네, 지금 문재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의장님께서 중재하는 가운데 양당이 평소에 주장했던 것과 관련돼서 조금 최정련에서 양보를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씀과 관련해서요. 저희는 뭐 정치 발전을 위한 선거 제도와 관련돼서는 언제든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이번 이런 자리가 마련될 것은 헌재에서 인구 편차를 3대1에서 2대1로 줄이려는 결정을 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 국회에서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을 가지고 논의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선거의 규칙과 선거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건 양보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공정성의 문제다. 그래서 양보의 문제는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충분히 고려 대상이 되지만 어떤 게임의 규칙, 선거의 규칙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양보보다도 공정성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을 거듭드리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양보를 너무 안 한다 이렇게 받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선거구 획정 논의 자체가 기존의 선거구 제도가 공정하지 않아서 논의가 되는 것이니까요. 예. 그러니까 공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구의 편차를 이제 줄이는 쪽에 집중해서 저희는 다뤄서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제가 한 말씀 한번 지금 우리 당의 내부에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것 때문에 선거법 협상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우리 의장님 말씀을 좀 취소해 주셔야 돼요. 취소합니다. 예. 어제 늦게까지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이랬습니다. 오늘 15일 국회는 반드시 선거법의 타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언제든지 더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원희철 대표께서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런 궤변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무슨 문제겠습니까? 선거 정수, 선거 구획 모두 다 제도에 관한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는 합의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양보해 왔는데 그것은 새누리당이 지금까지 과반수 의석을 꼭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일의 목표를 그건 너무 부당한 목표다라고 하는 것과 함께 서로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기울어진 협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그 점을 많이 공감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오늘도 오늘 정말 입법 비상사태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전 세계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입법 비상 상태라는 말에는 저희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에 비슷한 상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데는 저희도 아주 공동의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희들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뭐 새누리당만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도 책임이 있어서 오늘 이거는 그런 입법 비상 상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집권 상정하려고 하는 그것은 피해예요. 지금까지 이 정치 룰을 어느 한때도 이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했지 그 예외를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번에 예외가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그 나름대로 우리 국회가 마련해놨던 의회주의와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마지막 그 신랄 같은 역사마저도 우리가 짓밟게 되는 것이라 그때는 오늘 어떤 일이 있더라도 투기를 하고 거기에 의장님께서 공정성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오주신 말씀대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입법 비상상태라는 말은 좀 안 쓰셨으면 하는 생각. 내가 노 코멘트라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하는 입법 비상사태는 지금 마지노선이 12월 31일입니다. 12월 31일까지도 만약에 핵정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러면 비상사태에 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제가 염려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예견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올해 중으로 여야가 잘 합의를 봐달라 하는 취지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런 비상사태까지 안 오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에 여러분 협조 좀 해주시고 비공개라서